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 AI, 그 빅뱅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모든 걸 바꿔버린 그 단 하나의 아이디어는 대체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답이 될 겁니다. 바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죠. 이건 2017년에 아시시 바스와니와 동료들이 발표해서 AI 업계 전체를 그냥 뒤흔들어 놓은 정말 기념비적인 논문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논문이 해결하려고 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언어 AI가 가지고 있던 순차적 병목 현상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017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언어 모델들은 순환 신경망, 우리가 RNN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이 RNN이라는 건 마치 사람이 책 읽듯이 문장의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방식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한 번에 단어 하나씩만 처리하니까 당연히 속도를 높이는 병렬화가 불가능했고요. 또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앞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을 그냥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더 나은 방법은 없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연구팀이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정말 급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잠깐만, AI가 굳이 순서대로 글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말이죠. 논문 초록에 있는 이 한 문장이 이 사람들의 대담한 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순환 구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직 어텐션 메커니즘에만 기반한 새로운 신경망 아키텍처, 바로 트랜스포머를 제안한다. 와, 이건 뭐 순환 구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아니, 근데 순서대로 처리하는 걸 없애버리면 대체 어떻게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걸까요? 그 해답의 중심에 바로 셀프 어텐션이라는 진짜 마법 같은 개념이 있었습니다. 문장 전체를 한 번에 쫙 훑어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쉽게 말해서 문장 안에 있는 어떤 한 단어가 나는 여기서 무슨 뜻이지? 를 알기 위해서 문장 안에 있는 다른 모든 단어들을 동시에 쫙 스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랑 제일 관련이 깊지? 하고 그 중요도로 계산하는 메커니즘인 거죠. 이게 좀 헷갈리시면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장 하나가 엄청 시끌벅적한 네트워킹 파티라고 생각해 보세요. 셀프 어텐션은 뭐냐면 그 파티에 있는 모든 단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서로한테 말을 걸어서 이 사람이 나랑 제일 관련 있구나 하는 핵심 인물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law, its application. 그러니까 그 법, 그것의 적용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그럼 it'라는 단어는 굳이 문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 필요도 없이 한 번에 law 이 단어에 딱 집중해서 아하, 내가 가리키는 게 바로 저 법이구나 하고 알아채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그 마법이 실제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논문에 실린 실제 데이터거든요. it라는 단어가 the law라는 단어랑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저 지는 선 보이시죠? 그냥 말로만 하던 추상적인 개념이 데이터로 딱 증명되는 순간인 겁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완전체 모델, 바로 트랜스포머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트랜스포머의 정체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문장의 의미를 쫙 압축하는 인코더 부분이 있고요. 그 의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디코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두 부분 모두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셀프 어텐션층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성능을 진짜 최대로 끌어올리는 핵심 기술이 바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건데요. 이건 비유하자면 돋보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 헤드는 문법적인 관계를 보고 또 다른 머리는 의미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관점에서 문장을 동시에 분석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혁신적인 구조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당시 AI 업계에서 소타, 그러니까 최고 성능이라고 불리던 기록들이 어떻게 박살났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 표가 바로 기계 번역 성능을 비교한 결과인데요. 여기 분류 점수라는 건 번역이 얼마나 잘 됐나를 보여주는 거고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이전 최고 모델들이랑 트랜스포머 점수를 한번 직접 비교해 보세요. 특히 영어 독일어 번역을 보면요. 트랜스포머가 기존 최고 기록을 무려 2점 이상이나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 당시에 이 분야에서 점수 0.1점 올리는 것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이건 그냥 도약이 아니라 거의 날아오른 수준이었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성능만이 아니었어요.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을 내면서도 훈련시키는 데 드는 시간하고 비용은 이전 모델들보다 훨씬 아주 조금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보이죠. 말 그대로 더 좋은데 더 빠르고 심지어 더 싸기까지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논문 하나가 어떻게 AI 세계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트랜스포머가 그냥 성능 좋은 모델 하나가 아니라 현대 AI 혁명 전체의 청사진, 일종의 설계도를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혹시 처음에 봤던 이 비교 화면 기억나세요? 이제 드디어 비어있던 오른쪽을 채울 수 있게 됐네요. 한 단어씩 느릿느릿 처리하면서 한계를 보였던 RNN과는 완전히 다르게 트랜스포머는 모든 단어를 한 방에 보고 미친 듯한 병렬 처리로 속도를 확 높이고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맥락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완벽한 대비를 이루죠. 결론적으로 트랜스포머는 단순히 번역 기록 하나 깬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GPT, BERT 같은 모든 현대 거대 언어 모델들의 뿌리가 되는 그야말로 AI 혁명 전체의 설계도를 세상에 딱 내놓은 거였죠.